안녕하세요.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 이게 참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당신의 연금과 연금 소득세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요. 그 IRS 간행물 575의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아니면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든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어떤 돈이 과세 대상이고 어떤 돈은 아닌지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당신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2024년 세금 신고를 이제 준비하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최신 변경사항도 좀 있고요. 오늘 저희는 주로 당신이 이미 세금을 낸 돈, 그러니까 비용, 커스트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과 또 목돈으로 받는 돈, 이 세금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그 비용 또는 계약 투자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비용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세금을 다 낸 후에 연금이나 연금 플랜에 넣은 돈이에요. 원금이죠, 원금. 이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을 또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물론 폼 1099-R 서류, 거기 구비칸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스스로 잘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나중에 보면 세금 절약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 주머니에 실제로 남는 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있잖아요. 주기적 지급금? 이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401k 같은 일반적인 직장 은퇴 플랜의 경우엔요? 네, 대부분의 직장 플랜 같은 적격 플랜에서 받는 연금은요, 보통 간소화된 방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당신의 총 비용을 예상 지급 횟수로 나눠서요, 매달 받는 돈 중에 얼마가 비과세인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IRS 자료에 워크시트 A라고 계산표가 있긴 한데, 사실 보통은 연금 지급 기관에서 계산해주기도 하고요. 아, 그럼 개인이 직접 가입한 연금 상품 같은 거요? 그런 건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그런 비적격 플랜의 경우에는 일반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기대 수명이나 이자율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해서요. 계산이 훨씬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하, 복잡하군요. 여기서 근데 로스 계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로스 401k나 로스 IRA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로스 계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일단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또 59.5세 이후 인출 같은 적격 분배 요건, 이걸 딱 충족하면요, 당신이 낸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어난 투자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까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와, 수익까지요? 네, 수익까지요.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죠. 와,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럼 매달 받는 연금 말고요. 중간에 이렇게 목돈을 인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주기적 지급은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것도 플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451k 같은 적격 플랜에서 돈을 빼면요, 보통 비용 나누기 총 계좌 잔액, 그 비율만큼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계좌 전체가 과세 자산이랑 비과세 비용이 막 섞여 있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거기서 한 줌 꺼내면 그 비율대로 섞여 나오는 거죠. 아, 비율대로? 그런데 개인이 산 연금 상품 같은 비적격 플랜은 또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돈을 인출하면요, 세금 내야 할 이자 수익부터 먼저 빠져나온 걸로 간주합니다. 수익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비과세 원금을 인출하는 걸로 봐요. 아, 수익부터 먼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초기에 돈을 빼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플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대출받는 건 좀 신중해야 하는데요. 주택 구매 목적이라든지 5년 내 상환 계획 같은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보통 5만 달러 한도도 있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 못하면 빌린 돈도 그냥 인출한 것처럼 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 대출도 잘못하면 세금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2024년 세금 신고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업데이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59.5세 이전에 돈을 뺄 때 내는 10% 추가 세금 있잖아요. 조기 인출 벌금,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좀 늘었어요.
예를 들며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긴급 비용, 연간 최대 $1,000까지인데요. 이런 비용 때문에 인출하는 경우 이 추가 세금을 면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폴릭 세이프티 오피서들을 위한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나 장기 요양보험료 내려고 연금에서 돈을 받을 때요. 예전에는 플랜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야만 소득공제 최대 $3,000까지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받아서 직접 내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훨씬 편리해진 거죠. 아, 그건 정말 편리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금 원천징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대부분의 연금 지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W4P나 W4R 같은 서식을 제출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IRA나 다른 적격 플랜으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그냥 받는 적격 롤오버 분배금 있잖아요. 이건 보통 20% 의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아, 20%요? 꽤 크네요. 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정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IRS 간행물 575를 통해서 연금 소득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당신의 비용을 아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주기적 지급과 비주기적 지급의 다른 세금 계산법, 로스 계좌의 강력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와 원천 징수 규칙까지 기억하실 게 꽤 많죠. 네, 맞아요. 그 폼 0199-R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규칙들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은퇴 후 실제 손해주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함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세금 규칙들을 아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과 로스 방식 중에 뭘 선택할지, 또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 이런 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IRS 간행물 575 원문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